네, 오늘은 15번째 이제 행동을 상태에 따라 바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알고리즘을 100%다 이렇게 이해하고 알려드린다기보단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해한 바를 여러분들께 좀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쓴 점 좀 미리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혹시나 중간에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이제 바로 말씀드릴 건데요. 행동을 이제는 바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. 어떤 의미인지 잠깐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그 오랜만에 토익을 공부하려고 제가 거기 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거든요. 토익 공부하면 좀 재밌겠다 하고 영어 공부도 할 겸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는데 저 가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수업을 좀 바꿨어요. 영어 회화로. 왜 그랬냐면 가자마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. 자, 1번 답 뭐예요? 뭐 앞에 더 있으니까 뭐 2번 답이죠. 다음 문제 답 뭐예요? 네, 셀 수 있는 명사, 불가산 명사, 어찌게 해가지고, 2번 답, 해석도 안 하시더라고요. 해석도 안 하고, 그냥, 딱 문제 보면, 답이 몇 번. 딱 다음 문제 보면, 답은 2번. 1, 2번 중에 하나인데, 뭐 때문에 탈락. 1번.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. 저 굉장히 약간 쇼크를 받았거든요. 제가 이때까지 공부하던 방법과는 솔직히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익 점수가 높진 않은데 저는 일일이 해석하고 문맥에 맞는 거 골라서 이렇게 풀었었는데 그렇게 안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랑 좀 맞지 않아서 바로 환불을 했지만 이런 경험 여러분 혹시 다 있으실 것 같아요. 대입 입시에도 보면 딱 어떤 상황, 어떤 문제 나오면은, 딱 이걸 대입해서 바로 딱 풀어.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. 그럼 우리 에이전트도 이런 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일일이 판단하지 않고 그냥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알려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않을까? 그렇게 한번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면, 이 생태계에서도,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토끼가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상황이 딱 있다고 해보세요. 그러면 이 토끼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뽑을 수 있는 행동 해가지고 도망간다, 싸운다, 뭐라 그럴까, 물어뜯는다, 이런 행동을 이렇게 행동 확률 분포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뽑아서 작은 거라도 이렇게 10%라도 싸워본다, 이렇게 행동 할 것 같진 않잖아요, 자연계에서. 이 토끼는 호랑이를 보자마자 무조건 도망갈 거예요. 반대 방향으로. 그게 뭐랄까 자연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섭리일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이런 상황도 분명히 충분히 이렇게 동작하는 것도 충분히 잘 동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런 걸 이제 저희 에이전트한테 알려줄 건데요. 그 전에 이제 DQN이 저희가 해봤더니 굉장히 잘 됐었잖아요. 기억나시나요? DQN으로 컨티뉴어스 한 것을 그냥 잘라가지고 액션을 잘라서 넣었더니 굉장히 잘 됐어요. 왜냐면 이 DQN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이 메모리에다가 다 때려 넣죠. 내가 행동했던 것들 다 때려 넣고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학습을 했어요. 학습을 했는데 이게 방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너무 좋다는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전에 있었던 일도 꺼내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잘했을 걸 하고 계속 학습을 한다는 거죠. 아주 오래된 일도 계속 학습을 있어서 이것을 좀 뭐랄까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이 경험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.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. 내가 예전에 했던 경험들 가지고도 계속 배우는 거죠. 그러니까는 경험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서 이 알고리즘 너무 좋았는데 저희 DQN 알고리즘 어떻게 돌아갔냐면
여기 상태를 입력으로 이렇게 뉴럴레터에 넣고 그러면은 각 행동에 나올 Q 값을 각각 이렇게 뽑았죠. 왼쪽으로 갈 Q 값, 오른쪽으로 갈 Q 값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았어요. 근데 상태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상태란다. 액션이 너무 무한대로 많아지니까 저게 일부러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끊어서 했는데 이거는 좀 일반화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. 이렇게 끊을 수 있는 행동이 얼마나 되겠어요, 실제 문제에서. 그래서 보면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이것을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. 이 상태행동 함수라는 Q는 원래는 이 신경망에 상태랑 그다음에 액션까지 동시에 집어넣어서 그 값이 얼마인지 나오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었어요. 제일 처음에 목적은. 그런데 이게 DQN이라는 알고리즘처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왼쪽으로 갈 확률, 오른쪽으로 갈 확률 이렇게 딱딱 나와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가 그 행동별로 Q값을 뽑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형태를 조금 바꾼 거고요. 원래대로 따지라면 그 개념적으로만 따지자면 이 Q값이라는 건 여기에 상태도 들어가야 되고 행동이라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. 그랬을 때 Q값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거잖아요.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행동이 무한대라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신경망의 인풋으로는 무조건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무한대든 상태도 그렇게 해서 신경망을 넣었잖아요. 이렇게 넣어주려고 했더니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이 너무 다양하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때는 이 DDPG라고 찾아보시면 되는 알고리즘이거든요. DDPG라는 알고리즘인데 아까 배웠듯이 일타 강사처럼 이 행동이 결정을 이 상태에만 의존해 가지고 결정을 그냥 해버릴 거예요. 그러면 액션이 한 가지로 결정이 돼버리겠죠. 상태가 주어지면 어떤 특정한 상태가 주어지면 그 상태에 따른 행동은 딱 한 가지로 결정해버릴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상태가 카트포레 같은 경우 이게 몇 도고 현재 각도 위치가 얼마 속도가 얼마 각도가 얼마 각속도 얼마라고 알려주면 넌 무조건 왼쪽 반대를 뜬 경우 넌 무조건 오른쪽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DGPG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결정을 해줘버려요. 행동을 결정해줘 버리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코드를 통해서 볼 거고요. 코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보시면 기존에 배웠던 거랑 똑같이 이제 만들 거예요. 크게 다를 건 없고요. 여기까지는. 그 다음에 모델을 행동하는 애를 만들 거예요. 이거 액터라고 불렀었죠. 지금까지 저희가 액터를 만들 거예요. 다른 거 없습니다. 똑같이 만들 건데 다른 거는 타겟 액터라고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. 복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Q 값을 알려주는 함수 크리틱이죠. 그것을 또 만들 거예요. 얘는 근데 DQN이랑 조금 다른 게 보시면 쭉 와서 마지막 최종이 상태를 인풋으로 받고 그 다음에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인풋으로 받으면 그 행동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려주는 애예요. 그리고 또 똑같이 타겟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. 여기까지는 똑같고요. 여기까지는 큰 게 없고 배치 사이즈는 저희가 이제 메모리 사이즈가 2000인데 2000개 저장해 놨다가 몇 개씩 꺼내 가지고 학습할 건지 이 양이고요.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당연히 미래가치 할인이고 이렇게 배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다 만들어주고요. 여기까지는 쭉쭉쭉 넘어오시면 되고요. 자, 행동은 뭐냐? 상태를 주어지면 행동을 바로 결정해줘요. 그냥 바로. 액션이 바로 딱 나와요.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? 여기가 아니죠. 여기 죄송합니다. 탄 H니까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가질 거고요. 거기서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행동을 그냥 해요. 일단 그냥 상태를 넣으면
행동이 결정돼요. 그런데 여기 노이즈라고 있죠. 노이즈는 왜 더해주냐면 우리가 사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은지 모르잖아요. 처음에는. 그래서 노이즈를 계속 추가해서 어떤 행동이 좋은지 조금 이렇게 탐험을 조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값이에요.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값으로 좀 만들어준 다음에 쭉 저장을 해요. 그럼 다음 상태, 또 다음 상태 이렇게 쭉 넘어가겠죠? 넘어갑니다. 그리고 나서 DQN처럼 메모리가 어느 정도 차면 내가 뽑고자 하는 거에 한 2배수 정도 되면 메모리가 좀 차면 그때부터 이제 학습을 할 건데요. 일단 우리가 학습하고 하는 거 그 Q값 기억나시나요? Q는 저희가 어떻게 학습했었죠? 기억나시나? 어떻게 Q값을 학습했냐면요. 저희가 Q값을 어떻게 학습했냐면 QN가 어떤 상태 이 값은 리워드 하나 받고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러니까 간만데 뭐 좀 말이랑 비슷한데 이거 디스카운트 레이트 팩터 곱하기 다음 상태 Q 다음 상태고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여기 맥스를 쓰는 게 Q였고 Q 함수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했었죠. 기억나셔야 될 텐데 그거랑 똑같이 학습을 할 겁니다. 잘 보시죠. Q 어떤 상태일 때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Q 값을 구하고요. 다음에 다음 행동은 타겟으로 뽑을 거예요. 타겟 모델로 행동하는 모델로 타겟 벡터 가지고 다음 상태들을 넣어주면 다음 행동들을 나올 거고 다음 상태들이랑 다음 행동을 넣으면은 다음 Q 값이 구해질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TD를 구한 다음에 리워드 하나 받고 디스카운트 레이트 곱하고 D 리스트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끝났으면 여기가 0이 돼 버리겠죠. 끝났으면 여기 0이 돼 버리고 안 끝났으면 이렇게 해서 이 다음 상태의 Q 값을 이렇게 줄여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. 이렇게 Q 값을 학습을 하고요.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럼 액터는 어떻게 학습할까요? 지금까지는 액터를 어떻게 학습했냐면 마이너스 로그 P에 그 TD 에러 이렇게 곱해줘서 학습을 했었는데 이게 확률이 결정돼 버렸으니까 로그 P 하면 무조건 1이잖아요. 로그 P는 1은 0이니까 학습이 안 될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해줄 거냐? 곰곰이 Q 값이라는 걸 좀 따져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약간 수학적인 배경이 약간 있어야겠지만 이 Q라는 게 S하고 A의 함수인데 이 A도 결국은 S에 뭐랄까 종속돼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Q 값을 키우게 하는 방향은 결국 이 S에 의해서만 결정이 될 것 같아요. 상태에 의해서만. 그래서 이 Q 값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학습을 할 거예요. 이 Q 값 자체를 키우게 하는 이 상태에서 액션을 바꿔줄 거예요. 좀 이해가 되시나?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이 Q라는 건 S와 A의 함수인데 뭐 A라는 게 상태가 결정되면 A가 결정되고 얘가 결정되면은 SA 때문에 Q도 바로 결정될 거고 그래서 이 행동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보시면 어떤 상태를 집어넣으면 어떤 액터 모델이 어떤 행동을 뱉어주잖아요. 그리고 Q 값이라는 건 Q라는 거는 이 상태랑 이 액션이랑 넣었을 때 어떤 값이고 이것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학습한다는 건 얘는 학습은 하지 않을 거예요. Q가 큰 방향으로 학습을 하려면 결국은 이 A가 이 상태에 따라서 좋은 행동을 뽑아야 되겠잖아요. 그래서 이 액터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. 이해가 좀 되셨나요? 이 상태가 넣어주면 액션이 나오고 이 Q에는 이 상태랑 액션을 넣어줬을 때 값인데 이 값이 크도록 이 액터 모델을 학습시켜 줄 거예요.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. 코드를 보시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.
보시면은 어떤 상태에 대해서 액션을 뽑았죠. 그리고 그 액션 뽑은 걸 쭉 값에 넣었어요. 그리고 함수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키워주고 싶은 값일 거고, 내가 키워주고자 하는 값은 이 q 값이에요. 그냥 이 q 값을 키워주면,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를 보시면은 q 모델에는 넣지 않고 u 모델에만 넣고 있죠. 그 말인 즉슨 이 u 모델만 학습이 되는 거예요. 이 u 모델만 학습이 되지 q 모델은 학습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 학습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, 뭐 그건까지는 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 어떤 상태에서 무슨 행동이 좋은지 이 좋은 행동을 뽑는 식으로 이 U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고요.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을 타깃 모델을 현재 모델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쭉 돌리면 되고요. 보겠습니다. 제가 100번밖에 안 했는데도 굉장히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가 기존에 봤던 A3C 보면은 막 600번 학습했는데도 엄청 더디게 이렇게 학습됐었거든요. 기억나시나요? 근데 DDPG 알고리즘 보니까 별로 100번밖에 안 했는데도 금방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조금 좀 변형을 할 건데요. 변형된 부분만 알려드릴게요. 변형된 부분만 알려드리면, 여기 보면은 못 보던 값들이 여기 정의됐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우리가 액션에 노이즈를 더해주기로 했는데, 이 노이즈라는 게 결국은 DQN에서 그 입실론, 그러니까 그 랜덤하게 행동하는 지수 같은 거잖아요. 그게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줄이지 했는데, 이 수식은 제가 임의로 쓴 건 아니고 인터넷에 보면 OU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 수식을 따라가면, 여기에 ESP가 전에 있던 노이즈 값이거든요. 이 노이즈 값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여기 ESP 민에 수렴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이즈가 점점 이렇게 폭이 가다가 진동이 줄어들어서 0에 수렴을 하겠죠. 그러면 노이즈 값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이즈를 약간 수정을 해줬고요. 두 번째가 조금 새로운 건데,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, 타겟이 고정돼 있어가지고 뮤가 어느 정도, 그러니까 내 모델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기로 했었어요. 근데 여기서 DDPG라는 알고리즘에서 약간 색다른 방법을 좀 썼는데요. 보시면은 이 수식은 별로 별 건 없고요.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기존에 있던 그 타겟 모델의 값을 t-타우만큼, 그러니까 타우가 매우 작은 수거든요. 뭐 0.1이라고 생각하면 90%는 기존의 타겟 값, 그리고 그 모델이 학습한 값, 이 베리어블이 모델이 학습한 값이거든요. 모델이 학습한 값은 10%. 마치 러닝 레이트처럼 타겟을 조금씩 계속 매 순간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죠. 타겟이 이렇게 휙휙 움직이지는 그 대신 않고, 타겟이 모델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아주 조금씩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. 눈에 안 보일 정도로. 매 순간 이거 업데이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소프트 타겟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. 결과를 보면 뭐 결과가 조금 더 안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요. 이렇게 올라갔다가, 이거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성급하게 판단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DDPG 수도 코드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. 처음에 Q, 크리틱 모델, 그러니까 비평하는 애, Q, 그 다음에 행동하는 애, 뮤라는 걸 만들고, 그 다음에 타겟을 각각 만들어주고, 처음에는 똑같은 값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준다. 그 다음에 리플라이 버퍼, 그러니까 메모리, 기억할 메모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특정 에피소드만큼 반복을 해주고, 탐험을 위한 노이즈를 좀 이니셜라이즈 해주고, 스테이트 1을
보시면 select.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어떤 행동이 바로 결정될 건데 그 결정된 거에 노이즈를 좀 추가해가지고 이걸 실행합니다. 실행을 하고 다음 그 보상과 다음 상태를 이렇게 쭉 저장을 하죠. 쭉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중에 어느 정도 차면 이 메모리가 어느 정도 차면 이것을 몇 개 샘플해서 꺼내옵니다. 꺼내와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그 Q값 업데이트 하는 거거든요. Q 업데이트를 합니다. 이렇게 여기가 이게 상태, 이게 행동을 그러니까 다음 Q값은 Q는 리워드 하나 받고 디스카운트 레이트 미래 가치 할인을 한 다음에 다음 Q값은 다음 상태, 다음 행동을 넣었을 때 Q값을 이렇게 정해주고 이 차이가 줄어들도록 학습을 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. 보면은 행동은 어떻게 줄이냐? 행동은 이 Q의 그레디언트를 이게 쭉 줄이시면 결국 이 Q의 그레디언트를 늘리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타겟도 한 번에 이렇게 몇 번 지났을 때 한 번에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조금씩 이 타오라는 걸 이용해서 러닝레이트 마냥 조금씩 업데이트를 한다. 이게 DDPG 알고리즘의 끝입니다. 어떠셨나요? 뭐 이번에 약간 색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했는데요.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저 또한 약간 생소하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100%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뭐 파라미터나 이런 거 잘 수정을 한번 해봐 주시고 저한테도 또 피드백 주시면 저도 많은 부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는 PPO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. PPO라는 알고리즘을 같이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